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긴급 보고서에 충격적인 문장이 담겼습니다. K2 흑표는 에이브람스를 능가한다. 시리아 사막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차 5대가 중국제 전차 50대를 상대했습니다. 결과는 47대 격파, 손실은 0. 중국은 대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200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독일마저 인정했습니다. 능동방어는 한국이 앞서 있다. 전차 종주국들이 무릎 꿇은 그날의 전투.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47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미 육군 기갑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긴급 호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직통.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터졌거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거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레넌 대령, 지금 즉시 본부로 출두하라. 코드 레드다. 코드 레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몰라.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 육군 기갑병과에서 25년을 복무했고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장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입니다. 제가 모는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앞으로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긴급 브리핑 룸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IA 중동 담당, 국방정보국 분석관, 그리고 합참 작전참모까지.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다. 대형 스크린에 시리아 남부 지도가 떴습니다. 72시간 전 우리 정보위성이 시리아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차 이동을 포착했다. 중국제 VT사 전차 최소 50대 이상이 이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50대. 저는 속으로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전차 50대면 한 개 대대 규모입니다. 그것도 중국 최신의 수출형 전차로 구성된. 문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이거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 시설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이 지역 지하에 IS 잔당들이 은신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상당량의 화학무기 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리아 정부군이 중국제 전차로 이 지역을 방어하면서 우리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학무기.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공습은 안 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하 시설이다. 벙커버스터로도 완전 파괴가 어렵다.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럼 해병대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중동 지상군 투입은 절대 불가 방침이다. 의회 승인도 못 받는다. 그때 합참 작전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다. 저는 그 대안이라는 게 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응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한국 육군 기갑부대가 K2 흑표 전차 5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요르단 경유로 48시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5대요? 저기 50대인데 5대를 보낸다고요? 그렇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1대 10 비율이면 아무리 뛰어난 전차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에이브람스라도 그건 무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 작전참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브레넌 대령.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한다. 예? 자네는 한국군과 연합훈련 경험이 있고 기갑전 전문가다. 연락장교로 K2 부대에 동승해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해라.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K2의 실전 성능이 궁금하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전차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와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전차라고요? 저는 한국 전차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기갑장교로 25년을 복무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최고다. 독일 레오파르트가 2등이다. 그 외의 전차들 그냥 조연이다. 한국,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 아닌가요? 6.25 때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지킨 그 나라. 고마운 동맹이긴 하지만 전차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K2는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라크에서, 레오파르트는 나토 작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하지만 K2, 한 번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전차였습니다. 그런 전차에 제 목숨을 맡기라고요? 48시간 후 요르단 알마프라크 공군기지로 이동한다. 거기서 한국군과 합류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5대로 50대를 상대한다고? 한국 전차 따위로? 저는 그날 밤 유서를 썼습니다. 48시간 후 요르단 알마프라크 공군기지 C-17 수송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사막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섭씨 45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제 분노였습니다. 활주로 저편에 5대의 검은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K2 흡표.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렵한 차체, 각진 포탑, 길게 뻗은 120mm 활강포. 외형만 보면 현대적인 전차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55톤? 저는 전차 옆에 서 있던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투 중량 55톤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70톤입니다. 15톤이나 가벼워요. 그 말은 장갑이 얇다는 뜻입니다. 장갑이 얇으면 한 방에 뚫립니다. 장갑 두께는요? 복합장갑 구성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됐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기밀이라고요? 숨길 게 없으면 왜 숨깁니까? 아마 에이브람스보다 얇으니까 말 못하는 거겠죠. 그때 한국군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대령님이시죠? 저는 박준영 소령입니다. 이번 작전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박준영 소령.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작았고 체격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뭐랄까 단단했습니다. 전투를 앞둔 사람 특유의 긴장된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소령, 솔직히 묻겠습니다. 5대로 50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온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감만으로 전차전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탈 전차는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그가 안내한 전차는 선두 지휘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에이브람스에 비하면 확실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계기판들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K2는 자동 장전 방식이라 장전수가 필요 없습니다. 승무원 3명으로 운용합니다. 자동 장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쓰는 전차 중 대표적인 게 러시아 T-72입니다. 그 전차가 걸프전에서 에이브람스한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종이처럼 뚫렸습니다. 자동 장전이 뭐가 대단하다고. 장전 속도는요? 3.5초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3.5초요. 발사 후 다음 발 장전까지 3.5초 걸립니다. 에이브람스에 숙련된 장전수가 수동으로 장전하는데 56초 걸립니다. 그보다 거의 2초나 빠르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직접 보면 아실 겁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포수석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연락장교인 제가 앉을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면에는 대형 열상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주간처럼 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옆에는 각종 센서 정보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보,
레이저 경보, 미사일 접근 경보, 그리고 이상한 버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능동 방어 시스템 수동 버튼입니다. 능동 방어요? 예. 적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요격합니다. 수동으로 끌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에이브람스에도 최신형에는 비슷한 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그걸 실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성했다고요? 실전에서 써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검증 안 된 시스템을 달고 전장에 나간다. 그것도 1대10 전투에. 이건 정말 자살행위다. 승무원들이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전 차장 박준영 소령, 포수 김동현 중사, 조종수 이재훈 병장. 3명 모두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긴장은 했지만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25년간 에이브람스를 믿고 전장을 누렸습니다. 그 70톤짜리 강철 괴물 안에 있으면 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나라에 검증 안 된 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55톤짜리 깡통. 저는 속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깡통이 과연 저를 살려줄 수 있을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30분 후 출발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좌석 벨트를 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깡통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밤 9시, 5대의 K2가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전조등 없이, 완전한 암흑 속에서. 저는 처음에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열상 디스플레이를 보니 세상이 녹색빛으로 펼쳐졌습니다. 바위, 모래 언덕, 그리고 저 멀리 능선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열상 해상도가 꽤 좋군요. 제가 말하자 포수 김동현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3세대 열상입니다. 5km 밖의 사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5km. 에이브람스의 열상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 줄 만했습니다. 전차는 시속 40km로 사막을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에이브람스를 탈 때면 항상 허리가 아팠습니다. 70톤짜리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면 충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6기압 현수장치입니다. 조종수 이재훈 병장이 설명했습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 각 바퀴의 유압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차체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차가 바위를 넘을 때도 웅덩이를 지날 때도 차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승차감이 좋다고 전투에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시리아로.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막인데 적지에 들어서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통해 본부와 교신했습니다. 여기는 섀도우 원. 국경 통과 완료. 현재 목표 지점까지 40km. 섀도우 원 본부. 최신 정보 업데이트한다. 적 전차 배치 상황이 변경됐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목표 지역 인근에 적 전차가 추가 배치됐다. 현재 확인된 수량. 무전이 잠시 끊겼습니다. 얼마입니까? 50대 이상이다. 정확한 수는 파악 중이지만 최소 50대로 추정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대. 원래 예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5대, 적은 50대, 1대가 10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옆에 앉은 박준영 소령을 봤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 범위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 범위라고요? 1대 10인데요. 브레넌 대령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요청해서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K2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온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요청해도 불가능한 임무였으면 안 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차를 믿어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으라고요? 실전 한번 안 해본 전차를 55톤짜리 깡통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전차 안에 있었고 이 전차와 함께 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죽든 살든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낮에는 45도였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차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 줬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0km. 조종수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열상 디스플레이를 주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사막, 별빛 아래 펼쳐진 모래와 바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50대의 적 전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5km.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3km. 포수 김 중사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km. 박소령이 무전을 켰습니다. 전 전차, 전투 태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경보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 적 레이더 포착. 방위 045 거리 1.5km. 포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열상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능선 위로 전차의 실루엣이 하나, 둘, 셋.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화면 가득 적 전차들이 붉은 열신호를 뿜으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적 전차 다수, 방위 0사명에서 060까지 상계 배치. 박소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저 많은 전차들과 싸우겠다고? 5대로? 그 순간 적진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50문의 포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전 전차, 피격 준비. 박소령이 외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곧이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쾅, 쾅, 쾅. 연속된 충격이 전차를 강타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전차 내부는 멀쩡했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정상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해 보고. 박소령이 외쳤습니다. 전면 장갑 피격 세발, 관통 없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관통 없습니다. 대령님, 전차 정상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5mm 철갑탄을 3발이나 맞고 관통이 없다고요? 그때 무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전차들의 보고였습니다. 2번 차, 피격 2발, 관통 없음. 3번 차, 피격 4발, 관통 없음. 4번 차, 피격 3발, 관통 없음. 5번 차, 피격 2발, 관통 없음. 5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14발의 포탄을 맞고도 한 대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박준영 소령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전 전차, 반격 개시.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전 전차, 반격 개시. 박준영 소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14발의 포탄을 맞고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군 승무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목표 포착, 방위 035 거리 1200m. 포수 김동현 중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열상 화면을 봤습니다. 능선 위에 있던 적 전차 한 대가 십자선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격, 쿵. 전차가 흔들렸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화염을 뿜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섬광이 밤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열상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1200m.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적 전차의 포탑 정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쾅!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적 전차의 포탑이 뚜껑처럼 날아갔습니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탄약고에 불이 붙은 거죠. 목표 격파 확인. 김 중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 방위 영사의 거리 1350m.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첫 발 사격 후 3초. 아직 4초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다음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장전 완료. 3.5초. 진짜 3.5초 만에 다음 발이 장전된 겁니다. 저는 에이브람스에서 수천 발을 쐈습니다. 최고의 장전수와 함께 했을 때도 5초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3.5초 만에 해냈습니다. 사격. 쿵. 두 번째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영중. 또다시 적 전차가 불덩이가 됐습니다. 목표 격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발 이중.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전차들의 무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 차, 목표 격파. 세 번 차, 이대 격파. 네 번 차, 격파 확인. 다섯 번 차, 목표 격파. 불과 30초. 30초 만에 K2 5대가 적 전차 8대를 격파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가능해? 하지만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적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40대 이상의 전차가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을 넘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검은 파도처럼. 적 전차 다수 접근, 거리 줄어든다. 조종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10대, 20대, 30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열상 화면이 붉은 열 신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빨리 쏴도 저 많은 전차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브레넌 대령님. 박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훈련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K2가 왜 흑표인지.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전차, 기동간 사격 전환. 전속 전진하면서 교전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동간 사격? 달리면서 쏜다고요? 전차가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체가 흔들리고 진동이 생기고 목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죠. 에이브람스도 정지 사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동간 사격은 가능하지만 명중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동간 사격을? 미쳤습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달리면서 어떻게 맞춥니까? 정지해서 쏴야 합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전속 전진. 조종수 이재훈 병장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55톤의 강철 괴물이 치고 나갔습니다. 시속 40km, 50km, 60km. 저는 좌석의 등이 눌리는 가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무게가 이렇게 빨리 가속한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와중에 포수 김 중사가 조준을 잡았습니다. 목표 포착, 거리 900m, 이동 중. 화면을 봤습니다. 십자선이 적 전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요동치는 와중에도 십자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쿵, 영중. 적 전차가 불덩이가 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전 완료. 다음 목표, 거리 850m. 사격, 쿵, 영중. 장전 완료. 다음 목표, 거리 780m. 사격, 쿵, 영중. 3연속. 시속 60km로 달리면서 3발 3중.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격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와 유압 장치가 차체의 모든 움직임을 상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시는 목표에 고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도 안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졌습니다. 5대의 K2가 사막을 질주하며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적 전차들도 미친 듯이 응사했습니다.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쾅, 쾅, 쾅. 우리 전차에도 계속 피격이 있었습니다. 전면 피격, 관통 없음. 좌측면 피격, 관통 없음. 포탑 피격, 관통 없음. 저는 몇 발을 맞았는지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10발, 20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포탄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갑 내부에서 쿵쿵 울리는 충격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5톤이라고 무시했다. 장갑이 얇을 거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에이브람스보다 가벼우면서도 더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전투 시작 3분. 우리는 이미 15대의 적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35대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경고, 레이저 조사 감지. 포수가 외쳤습니다. 레이저 조사. 그건 대전차 미사일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전차의 천적입니다. 현대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 장갑을 뚫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탄뎀 탄두는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고 그 뒤에 본 장갑까지 관통합니다. 에이브람스도 미사일에는 취약합니다. 미사일 발사 감지. 11시 방향. 저는 열상 화면을 봤습니다. 섬광이 보였습니다. 적 전차 측면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3발, 5발, 8발. 동시에 8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다.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미사일 8발을 동시에 맞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소령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APS 자동 모드 확인.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APS, Active Protection System. 능동 방어 시스템. 저는 아까 그 버튼을 떠올렸습니다. 설명만 듣고 반신반의했던 그 시스템. 작동합니다. 포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차 측면에서 무언가가 발사됐습니다. 퍽, 퍽, 퍽. 작은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날아오던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10m, 15m 거리에서 하나씩 모두 미사일 1번 요격, 미사일 2번 요격, 미사일 3번 요격. 기계 음성이 차분하게 알렸습니다. 8발, 8발 모두. 단 한 발도 전차에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능동방어 시스템입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접근하는 위협을 레이더로 감지하고 궤적을 계산해서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반응 시간은 0.3초입니다. 0.3초.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감지하고 계산하고 요격한다고요? 다른 전차들은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2번 차, 미사일 3발 요격 완료. 3번 차, 4발 요격. 4번 차, 2발 요격. 5번 차, 전부 요격. 5대 모두. 미사일 세례를 맞고도 단 한 대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알던 전차전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미사일에 취약하다. 그게 수십 년간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차는 보병의 엄호가 필요했고 대공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K2는 혼자서 미사일을 막아냈습니다. 스스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적 전차들이 전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직접 돌격하는 대신 능선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바위 뒤, 언덕 뒤, 와디 마른 강바닥 속으로 엄폐물을 이용해 우리의 직사를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놈들이 숨었습니다. 포수가 말했습니다. 직사로는 맞출 수 없는 위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포는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직사포니까요.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은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건 전차전의 기본입니다. 숨으면 못 맞춘다. 어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보병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한테 보병이 없잖습니까?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종 전환. 그가 명령했습니다. KSTAM-2장전. KSTAM?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포수가 조작판을 만졌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전 완료. 목표 지정. 능선 뒤. 집결 지점. 화면에 십자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십자선이 적 전차를 직접 겨누는 게 아니라 그 위쪽 공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쿵.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로 포물선을 그리며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차포가 곡사를 한다고? 뭡니까 저건? KSTAM-2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지능탄입니다. 곡사 궤도로 발사되어 공중에서 목표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타격합니다. 상부 타격.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전차의 장갑은 전면이 가장 두껍습니다. 측면은 그보다 얇고 상부는 가장 얇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는 직사포에 맞으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공격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탄은 위에서 내려온다. 화면을 봤습니다. 포탄이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뒤 적 전차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그 순간 포탄이 공중에서 분리됐습니다.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졌습니다. 소형 자탄들이 낙하산을 펼치며 내려갔습니다. 각각의 자탄에서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지상을 스캔했습니다. 열신호, 금속 반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능선 뒤에 숨어 있던 적 전차 세대. 자탄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쾅, 쾅, 쾅. 3번의 폭발. 능선 뒤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목표 격파 확인. 3대. 포수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는 적을 한 발로 3대를. 이건 전차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괴물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흑표라고 부릅니다. 검은 표범. 이제 그 이름이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숨어도 소용없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이 검은 괴물은 어디에 숨든 찾아내서 죽인다. 전투 시작 7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포위하려던 50대의 적 전차들. 이제 남은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20대 이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막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타는 전차들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분. 고작 7분 만에 이 전과를 냈다고? 적 전차 도주 중. 포수가 외쳤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남은 적 전차들이 등을 돌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진영을 포기하고 대열을 버리고 각자 도생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병으로 25년을 복무하면서 많은 전투 영상을 봤습니다. 적이 도망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공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싸우다가 후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추격합니까? 조종수가 물었습니다. 박소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격한다. 한 대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전속 전진. K2 5대가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 70km. 전차가 이 속도로 달리는 건 미친 짓입니다. 사막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바위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모래 언덕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복됩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유기압 편수 장치가 모든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차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도 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 포착, 거리 1100m, 도주 중, 사격, 쿵, 영중. 도망치던 적 전차의 후면에 포탄이 박혔습니다. 엔진실이 폭발했습니다. 전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장전 완료. 다음 목표, 거리 950m. 사격, 쿵, 영중. 또 한 대가 불탔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속 기동 중에 도망치는 목표를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명중률이 미쳤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 풍향, 기온, 기압, 심지어 포신의 온도까지 계산해서 조준점을 보정합니다. 컴퓨터가 다 계산해줍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네요. 아닙니다. 방아쇠는 사람이 당깁니다. 하지만 조준은 기계가 도와줍니다. 사람과 기계의 협업, 그게 K2의 비결이었습니다.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적 전차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놈은 와디로 숨어들었고, 어떤 놈은 바위 뒤로 숨으려 했고, 어떤 놈은 그냥 미친 듯이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숨어도 KSTAM이 찾아냈고, 도망쳐도 고속 기동 사격이 잡아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 전차들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5대, 30대, 35대, 전투 시작 10분이 지나자 40대를 넘겼습니다. 대령님, 박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냐고요?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 5대가 50대를 상대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전투 시작 12분. 살아남은 적 전차는 이제 5대 미만이었습니다. 45대 이상이 사막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몇 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망치던 그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적 전차 반전, 돌격해 옵니다. 포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남은 적 전차 4대가 일렬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결사 돌격. 저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도 죽는다. 그렇다면 싸우다 죽겠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 많은 동료가 눈앞에서 불타는 걸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겁니다. 거리 800m, 접근 중. 모든 화력 집중. 5대의 K2가 돌진하는 적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쿵, 쿵, 쿵. 포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적 전차 한 대가 포탄에 맞아 정지했습니다. 또 한 대가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2대가 뚫고 왔습니다. 미친 듯이 돌격해서 우리 전차와의 거리가 500m, 400m, 300m. 너무 가깝습니다. 조종수가 외쳤습니다. 포가 회전하는 속도보다 적의 접근이 빨랐습니다. 근접전. 전차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장갑의 두께가 의미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맞으면 죽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가? 그때 박소령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헌터 킬러 모드 가동. 헌터 킬러.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차가 반응했습니다. 포탑 위에 있는 작은 포탑, 전차장용 독립 조준경이 돌아갔습니다. 박소령이 그걸 조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스틱을 움직이자 포탑 위의 조준경이 좌측 적을 잡았습니다. 전차장 지정, 좌측 목표. 동시에 포수 김 중사가 우측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포수 조준, 우측 목표. 두 목표를 동시 사격. 쿵, 쿵. 2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나는 주포에서, 하나는 포탑 위의 보조무장에서 2발 다 명중했습니다. 300m 거리에서 돌진하던 적 전차 2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두 목표를 동시에 잡았다고? 헌터 킬러 시스템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전 차장이 새 목표를 탐색하는 동안 포수는 현재 목표를 계속 추적합니다. 전 차장이 목표를 지정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해서 포수에게 넘깁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전차를 두 개의 무기처럼 운용한다. 그게 헌터 킬러였습니다. 저는 에이브람스에서 수천 시간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래에서 온 무기다. 마지막 한 대. 도망치던 적 전차가 언덕 뒤로 숨었습니다. 직사로는 맞출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KSTAM 장전.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발사. 쿵. 포탄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언덕 위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적 전차의 머리 위로. 쾅. 마지막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막에는 불타는 전차들만 남았습니다. 47대, 50대 중 47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대만 도주에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놓아준 게 아니라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만큼 빨리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령님. 박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47개의 화염, 47대의 적 전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 보고 박소령이 무전을 켰습니다. 한 번 차, 전면 피격 12발, 측면 피격 6발, 관통 없음. 능동방어 작동 5회, 전투 가능. 두 번 차, 전면 피격 9발, 후면 피격 2발, 관통 없음. 능동방어 작동 4회, 전투 가능. 세 번 차, 전면 피격 15발, 포탑 피격 3발, 관통 없음. 능동방어 작동 6회, 전투 가능. 네 번 차, 전면 피격 8발, 측면 피격 4발, 관통 없음. 능동방어 작동 3회, 전투 가능. 다섯 번 차, 전면 피격 11발, 관통 없음. 능동방어 작동 4회, 전투 가능. 저는 숫자를 더했습니다. 총 피격 70발, 미사일 22발 요격, 관통 0점, 사망자 0점, 부상자 0점, 전차 손실 0점, 그리고 적 격파 47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현실인가? 꿈인가? 70발을 맞고도 한 대도 안 뚫렸다. 미사일 22발을 다 막아냈다. 5대로 50대를 상대해서 47대를 잡았다. 손실 0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전차전의 역사에서 이런 전과는 없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에이브람스가 이라크 전차를 압도한 건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압도적인 수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제공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구형 T-70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5대 50대, 1대 10점. 상대는 최신형 수출 전차 VT 4점. 그런데 47대를 잡고 손실 0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 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K2를 무시했습니다. 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전차가 뭔데? 에이브람스가 최고지. 55톤짜리 깡통에 목숨 맡기라고?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령님 표정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미군 입장에서 한국 전차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검증됐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K2는 에이브람스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말을 꺼내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미 육군 기갑장교로서, 에이브람스를 타고 전장을 누빈 사람으로서 그 자존심을 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장갑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기동력도 그렇고, 방어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K2가 우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KSTAM.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차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건 저입니다. 저는 전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 55톤짜리 강철 괴물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70발의 포탄에서 22발의 미사일에서 이 전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K2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전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만든 한국에 감사합니다.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대령님. 예, 저희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저희는 북한 전차에 짓밟렸습니다. T-34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와서 저희를 구해줬습니다. 저는 끄덕였습니다. 그 역사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전차가 미군 장교를 태우고 전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박소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70년간 저희가 꿈꿔온 겁니다. 언젠가 저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언젠가 저희도 동맹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이 증인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인.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K2 흡표. 이 검은 괴물이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귀환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5대의 K2가 요르단 국경을 넘어 알마프라크 기지로 돌아왔을 때 활주로에는 수백 명의 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사령관, 한국군 파견대장, CIA 분석관,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저는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K2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차 외부는 전투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면 장갑에는 수십 개의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포탄이 충돌한 흔적이었죠. 어떤 건 깊이 파였고 어떤 건 그을음만 남았습니다. 측면에는 폭발 반응 장갑 블록 몇 개가 터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미사일을 막으면서 소모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관통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70발의 포탄, 22발의 미사일, 그 모든 공격을 버텨낸 강철 괴물. 기지 사령관 윌리엄스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대령.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를 들었네. 믿기 어려운 전과야.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장군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윌리엄스 준장이 K2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전차가 정말 5대로 50대를 상대했나? 예, 47대를 격파했습니다. 손실 0입니다. 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실 0. 예, 부상자도 없습니다. 전차도 모두 전투 가능 상태입니다. 준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시간 전까지는요. 지금은 저는 K2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장갑에 새겨진 상처들. 그 상처들이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비밀 작전이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전과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국가들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함구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K2 흡표. 5대가 50대를 상대로 47대를 격파. 손실 0점.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화면에는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기갑사령관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브레넌 대령, 직접 경험한 것을 상세히 보고해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첫 피격. 70발의 포탄을 맞고도 관통 0점. 능동방어 시스템. 22발의 미사일을 100% 요격. 기동간 사격. 시속 60km로 달리면서 명중률 92%. KSTAM 지능탄. 숨은 적도 하늘에서 타격. 헌터 킬러 시스템. 두 목표를 동시에 처리.
보고를 마쳤을 때 화면 속 장성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합참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 솔직하게 묻겠네. 이 전과가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의장님. 과장된 건 없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절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겪은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대령의 평가는 어떤가? K2와 에이브람스를 비교한다면 저는 25년간 에이브람스를 몰았습니다. 그 전차를 사랑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K2가 우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화면 속 장성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에이브람스도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능동방어 시스템, 자동장전 속도, 기동간 사격 정확도, 지능형 탄약, 이 네 가지 분야에서 K2는 에이브람스를 앞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기갑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브람스를 타고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K2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합참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대령,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고했네. 펜타곤의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2 흑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이며 특히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그리고 첨단 전자 시스템의 조화가 뛰어나다. 이 보고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공유됐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추가 도입을 즉시 결정했습니다. 원래 18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200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레오파르트 2의 제작사인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K2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독일이 한국 전차를 인정했습니다. 전차 종주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중동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실전에서 검증된 전차를 원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K2가 실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봤다. 우리도 그 전차를 갖고 싶다. 반면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VT-4점. 중국이 자랑스럽게 수출하던 전차였습니다. 파키스탄, 태국, 나이지리아에 팔았던 전차. 그 전차 50대가 K2 5대에게 전멸당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능동방어 시스템의 부재. VT-4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둘째, 사격 통제 시스템의 격차. 기동간 사격 능력이 K2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셋째, 상부 공격 방호 능력 부족. KSTAM 같은 국사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충격파가 컸습니다. 우리 전차가 이렇게 무력화될 줄은 몰랐다. 한 중국군 장성이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 일본도 주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비공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K2 흑표의 실전 성능, 10식 전차를 압도. 일본의 최신 전차인 10식, 그 전차보다 K2가 낫다고 일본 언론이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다. 전차 강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독일, 러시아. 그 목록에 이제 한국이 추가됐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에 올라섰는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초청이었습니다. 시리아 작전에 참여한 미군 연락장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이 궁금했습니다. K2를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첫 신상은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빛나는 빌딩 숲. 저는 미국 대도시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더 깔끔하고, 더 현대적이고,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70년 전의 폐허였다고요? 저는 안내를 맡은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예. 한국전쟁 때 서울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건물의 80%가 무너졌죠.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70년 전에는 잿더미였다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건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은 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의 T-34에 짓밟렸습니다. 그때 미군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차가 미군을 태우고 전장을 누렸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국방부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브레넌 대령,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K2와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건 저입니다. 장군님. K2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참모총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K2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70년간의 노력이 담긴 전차입니다. 70년이요? 예.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전차 한 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꿈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겠다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전차를 빌렸었습니다. M48 패튼을요. 그 다음엔 기술 이전을 받아 우리 손으로 조립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K1이었습니다. K1도 좋은 전차라고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전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로. 남의 도움 없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K2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으로 K2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시리아 사막에서 50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참모총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70년간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지나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라. 그 결과가 K2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싸운 박준영 소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소령은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K2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싸운 그 전차였습니다. 장갑에는 여전히 피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오셨습니까? 박소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령,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셨잖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K2를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장갑, 그 위에 새겨진 상처들. 저는 이 전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만든 한국을 존경합니다.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닙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에이브람스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뭐요? 최고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박소령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K2입니다. 이제 한국이 최고입니다. 박소령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대령님. 예, 저희 아버지도 전차병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에 M48을 몰았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중고 전차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전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남의 전차가 아닌 우리 전차를 타고 싶다고. 박소령이 K2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K2가 실전에서 활약하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아들이 우리 전차를 타고 싸워서 이기는 걸. 박소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70년간의 노력, 두 세대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담긴 강철 괴물. K2 흡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K2 흡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70년간 꿈꿔온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 그 나라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결정체다. 나는 25년간 미 육군 기갑장교로 복무하면서 에이브람스를 최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깨달았다. 최고는 과거의 영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노력하느냐로 결정된다. 한국은 노력했다. 그리고 이겼다. K2 흡표는 세계 최고의 전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다. 저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전차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 시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K2 흡표, 검은 표범. 이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시리아 사막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날의 전설로. 여러분, 지금까지 시리아 사막에서 벌어진 K2 흡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5대가 50대를 상대로 47대를 격파. 손실 0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K2의 능력입니다.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미군 기갑장교 25년 차로서 처음에는 K2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뭐 대단하겠어. 에이브람스가 최고지. 하지만 직접 타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K2는 진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2 흡표가 있습니다. 검은 표범. 어둠 속에서 적을 사냥하는 최강의 맹수.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